희망의 아메리칸 꿈을 안고 미국에 온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지금도 각 분야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며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2020년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우울했지만 반가운 소식은 우리에게 익숙한 얼굴들이 대거 미국 정치의 1번지 워싱턴 국회의사당에 입문했다는 소식입니다. 머지않아 3, 4대의 꿈을 이룬 한국계 미국인이 이곳 백악관의 주인이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아메리칸 드림을 성공적으로 이룬 연방하원 미셸 박스틸 의원과 함께 한미관계 등 여러가지 현안에 대해 알아봅니다. 종전선언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로비를 많이 해가지고 미군 철수를, 종전선언이란 것은 전쟁이 끝나는 선언을 하면 곧 미군이 철수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아주 위험한 선언이거든요. 이걸 지금 미 하원에서 이것도 아주 그 발의를 해가지고 지금 곧 이게 법안 처리가 된다는 거 같은데 이것도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종전선언. 거기에 대해서는 저하고 그러니까 리퍼블리칸 쪽에 그거를 코사인 해달라고 많이 왔었어요. 왜냐하면 코리안 아메리칸이기 때문에. 네. 근데 저희가 그 종전 선언을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직 그 노르트 코리아의 뉴클리어 웨폰을 가지고 있고 언제 또 슛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해서 저희가 코사인을 안 한 상태예요. 그런데 저쪽에서는 종전 선언이 그 남북 관계 그 관계를 좀 더 완화시키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사인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정은이가 핵개발 중단을 한다는 선언을 한과 동시에 미군이 다 철수돼야 되고, 종전선언을 선언한과 동시에 미군이 다 나가야 되면은 이게 베트남 짝이 납니다. 이게 베트남 짝이 나서 나중에 김정은이가 한국을 바로 침공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 아주 그렇죠. 참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슈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문재인이가 지금 북한 김정은이하고 몇 번을 만났는데도 북한 주민들은 인권 개선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물며 또 한국의 인권도 너무너무 탄압이 심하고요. 또 언론의 표현의 자유도 아주 그냥 입을 막아버리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국민들이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미셸 스틸 의원은 한국 뉴스를 많이 접하지 않지만 저는 매일같이 양쪽을 비교하면서 접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위협 속에서 문재인 정권이 지금 박근혜 지난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 또 한국의 정보수장 4명, 각 군대의 최고 정보수장 모조리 지금 감옥에 넣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사회주의로 가고 있는 문정권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렇게 한국 국민들이 외치고 있는 이 목소리를 듣고 있는지, 하물며 또 한국계인 우리 국회의원들이, 미국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인권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차이나라든지 비엔남이라든지 특히 커뮤니스트 컨트리들의 그 인권 문제를 굉장히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the Congressional Executive Committee on China에 그 속해져 있어요. 그래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특히 UEGARD의 그 커뮤니티라든지 그 사람들의 그 아이들의 그러니까 아이들을 부모의 허락 없이 orphanage를 보낸다든지, 그 다음에 여자들에게 애를 못 낳게 한다든지, 이런 거는 진짜 굉장한 인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한국 자체는 지금 그러니까 한국의 그 인권 문제는 그거랑 굉장히 많이 틀리다고 생각해요. 한국의 인권 문제라는 거는 미디어에서 제대로 못하게, 그러니까 말을 제대로 못하게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한국 자체가 특히 그러니까 free country이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자유롭게 놔줘야 되지 않나. 그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기 시작하면은 한국도 소셜리즘 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그러니까 제시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미국을 보면서 한국에 지금 민주주의가 완전히 말살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우리 미셸 스틸 의원님도 전 박근혜 대통령을 한번 만난 적이 있으시죠? 대통령. 네, 제가 LA 오셨을 적에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예, 그분이 이번 15일 날 석방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석방된다 했다가 말장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 국민들이 지금 100만 명 이상이 지금 청원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에는 한 10만 명 청원 운동을 해도 벌써 그 이슈를 국회로 가지고 가서 다루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한국에. 제 생각, 예, 제 생각으로는 여태까지 제가 읽은 상태, 그러니까 한국의 미디어에서 읽은 상태로서는, 어, 박근혜 대통령 자체가 뭐를 잘못했다기보다는 딴 사람을 통해서 예. 제대로 잘못한 거를, 죄를 받고 감옥에 들어갔다고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읽은 바에 의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석방이 된다면 그게 굉장히 좋은 뉴스가 아닐까. 그리고 그게 제대로 가는 방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 심층 취재를 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제가 뇌물죄가 하나도 성립이 안 되고 이때까지 나온 거에 대해서 죄가 없는 걸로 되는데 4년 동안 감옥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innocent person, 그래서 이게 지금 한국의 탑 이슈가 되어 있고 한국의 야당 국회의원들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나고 또 한국의 언론이 제대로 아까 지적하셨듯이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은 외국에 있는 한국 언론에다가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미저러블한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디어, 미디어 자체는 freely 뭐든지 얘기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 미디어가 남의 나라를 통해서 그 인포메이션을 받게 된다면 그게 억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난번 블룸버그 통신이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김정은의 수석 대변이라고. 이것이 남의 나라 언론이 그 한국의 언론은 지적 안 하는데 당신네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 이게 진짜 그 나라 망신 아닙니까? 오케이. 얼마 전에 여기 북한에 친인척을 준 재미교포들이 북한을 왕래할 수 있다는 그 이슈가 그것도 국회에서 상정이 됐죠. 예.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여기 북한이 친인척을 둔 분들에 의하면은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것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Why? Because 이들이 북한에 갔을 때 북한에서는 이들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재미교포들을. 왜냐면 돈도 달라 그러지, 옷도 달라 그러지. 맨날 여기 유엔의 북한 대표부에 공원들이 나와 있어요. 그분들이 전화를 해서 뭐 달러 좀 달라 보내줘. 이러면은 마음 약한 교포들은 안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가는 게 낫다. 근데 빌 자체가 가고 안 가고가 아니고 만날 수 있게, 왜냐하면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여태까지 한 번도 몇십 번의 그 미팅이라든지 줌 미팅이라든지 하면서 한 번도 미국 교포들을 그 미팅 자체에 해준 게 없어요. 한 번도. 그래서 이분들이 만나고 싶다면은 왕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한 번 볼 수 있게, 왜냐하면 모든 이북에서 온 사람들이 굉장히 다 이제 연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 꿈이라도 가족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비리지 왕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비리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 자체도 또 그거를 코사인을 했고, 그거는 그냥
만날 수 있게. 왜냐하면 그 이산상봉이라 그러죠. 한국에서 그거를 몇십 번을 했잖아요. 그런데 네. 그거를 한 번도 미국에 사는 그 가족들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음. 가족만 만날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 아, 지금 필요해서. 예. 예, 예. 그러면 그 만남이 조항이 있습니까? only 줌 미팅이라든지 저 버추얼로다가 상봉할 수 있는 그거지 가서 뭐 같이 가, 껴안고 상봉하는 음, 게 아니라 알지. 아, 그걸 제가 좀 왕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하,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이라도 만날 수 있게 가족들을 보고 싶어 하는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게. 음, 왜냐하면 연세들이 너무 들어가니까. 그걸 제가 조금 우려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인터뷰를 했거든요. 많은 그 음. 있는 분들이.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미 간의 가교 역할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것인지 뭐 등 앞으로 암만 계획이 해도, 암만 해도 저 같은 경우는 한국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양쪽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브릿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하고 양쪽의 생각이 틀릴 적에 그거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지금 현재로서 한국 가버ment 그러니까 한국하고 미국은 저는 그 프렌십을 좀 더 돈독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예, 뭐 중국하고 가까워야 된다. 이북하고의 그 커뮤니케이션이 더 많이 오픈돼 있다. 이거를 많이 듣고는 있지만 미국이 친구라는 거는 기억을 해줬으면 하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지금 걱정하는 게 한국이 너무 중국에 지금 기울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국에 종속되지 않는가 하는 걱정도 우려되고요. 지금 한미 간에 패권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수록 한국이 더 동맹 관계를 돈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참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요. 네, 오늘 참 인터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예. 예. 바이.